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로 당나라의 제도에 대해서 봅니다. 이 제도가 매우 중요하니까 반드시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교과서의 42쪽, 42페이지를 참고해서 보면 되겠고, 교과서 42페이지 보면 당나라의 국가행정조직이라고 해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당나라는 기본적으로 황제권이 강했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황제 중심 국가를 지향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당나라는 기본적으로 황제가 있어요. 자, 황제가 있고 황제가 그 국가의 중요한 일을 세 가지로 나눠서 신하들한테 나눠줬는데 거기에 나눠 받은 양반들이 세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삼성이라고 그러고 첫 번째로 중서성. 자, 중서성은 이렇게 일을 합시다. 정책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하성. 문화성은 중서성이 만든 정책을 이게 진짜 될까? 문제점은 없는지 이렇게 의논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상서성. 상서성은 그래서 심의까지 끝나서 그럼 이렇게 합시다 라고 결정했죠. 그것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서성 어떤 정책을 입안한다, 만든다는 뜻이에요. 문화성 입안한 정책을 심의한다. 상서성 그래서 이것을 집행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네가 뭐예요? 성이 세 개잖아요. 그래서 삼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입안하고 심의하는 것은 뭐 이렇게 소수의 사람으로 가능한데 이걸 이제 집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사람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상사성은 6가지 부서를 가지고 이 일을 집행합니다. 자, 집행기구가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6부가 존재해요. 자, 6부를 외우진 맙시다. 2호, 예병, 형공 이렇게 6개의 부서가 있는데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6부 있다. 집행하는 기관이 있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이 3개 있고 부서가 6개가 있어서 집행을 한다라고 해서 이 제도를 우리는 삼성 6부 제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전국을 주와 현으로 나누는 주현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와 주와 현으로 나눠서 여기에서 황제가 관리를 파견해요. 자, 그래서 지방은 주와 현으로 나누는 주현제를 만들었다. 그래서 운영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당나라가 그러면은 이 주와 현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배하고 어떻게 세금을 받아내고 했는가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역시 교과서 42페이지에 당의 균전 체제라고 하는 조그만 표가 그림이 있을 겁니다. 얘를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국가가 있어요. 당나라라고 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이 국가는 농민들에게 뭘 주냐? 땅을 줘요. 땅을 줍니다. 이때 나눠준 땅을 우리는 균전이라고 불러요. 균등하게 나눠준 땅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균전이라고 하는 땅을 줍니다. 땅을 받았습니다. 땅을 받았으니까 그 땅을 받은 대가로 세금을 납부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농민들은 국가에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 세금이 세 가지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조입니다. 조는 기본적으로 토지세, 그 땅을 갖고 있는 그 대가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물로 납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용이 있습니다. 용은 노동력이죠, 뭐. 우리 남학생들 이제 군대 가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또 군대 갔다 와서도 예비군도 하고 민방위 훈련도 하거든요. 뭐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조가 있습니다. 이 조는 어떤 특산물과 관련된 세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한국사에서 우리 선조들이 냈었던 세금, 그 세금의 원천이 되는 원류가 되는 게 바로 이 당나라의 조용조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세 가지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그건 건 아니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뭐냐? 이 농민들이 기본적으로 요 땅을 받고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하나 더 해야 되는 의무가 바로 병역의 의무예요. 남학생들 이제 군대 가잖아요. 선생님 아까 용에서 군대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선생님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 요 원래 그 남자들이 국가에 어, 내는 세금으로서의 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병역이고 하나는 부역이라고 해서요. 병역은 군대 가는 것이고 부역은 일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용은 그 일을 하는 것에 해당이 되어 있고요. 병역의 의무는 따로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병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개로 해서 군대까지 오게 만드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것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법이 있어야 되고 그 법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건 바로 이 주현에 파견된 지방관들이 하는 것이고 그것을 국가 차원에서는 어떻게 요 삼성과 육부에서 운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해둬야 될 키워드 삼성육부, 주현제, 그 다음에 균전을 지급을 해주고 조용조와 부병의 의무를 지도록 했다. 자, 이런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체제의 장점은요. 이러한 체제의 장점은 이 농민들이 당나라의 조정으로부터 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땅을 스스로 경영하는 농민이에요. 즉 자영농이 있는 거죠. 이런 광범위한 자영농들이 살고 그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국가를 운영하는 게 당나라의 기본 체제인데 이 체제가 이제 무너지면서 사실상 당나라에 위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체제가 잘 유지될 때가 뭐 고종부터 나타나는 그 시기고요. 이 체제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 앞 시간에 얘기한 현종 때에 나타난 시점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균전, 그 다음에 조용조, 그 다음에 부병제로 이어지는 이 세 가지 축이 당나라를 지켜냈었던 축입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앞 시간에 얘기했었던, 아이고, 이게 안 나오네, 다시. 앞 시간에서 얘기했었던 알록산과 사사명의 난이에요. 줄여서 우리가 안사의 난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안사의 난, 사실 뭐 안사의 난 이전부터 이 체제들이 무너져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안사의 난을 기점으로 체제가 바뀌면서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가 변모하기 시작해요. 자, 그럼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살펴보죠. 먼저 균전제는 자영농에 기반한 국가인 거죠. 시간이 갈수록 빈부격차는 생길 수밖에 없고요.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게 되고 못 가진 자는 점점 가난해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그리고 과하게 심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가 이게 국가의 역할이에요. 어떻게 제도를 만들어도 무조건 그렇게 됩니다. 완벽한 건 없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속도를 늦추고 그 다음에 너무 극심한 격차가 나지 않게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하면은 국가 체제가 오래 유지되고 그걸 안 하고 냅두면은 망하겠죠. 그래서 대략 한 100여 년 정도 흐르면은 모든 체제가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있는 거죠, 사람들이. 100년이면 3대잖아요. 그 할아버지 때의 일들을 잊어버린 사람들, 증조 할아버지가 뭔 일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되겠죠. 자, 어쨌든 이 균전제가 무너졌다는 것은 자영농 체제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자영농이 무너졌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부자들이 땅을 더 많이 가졌다는 거잖아요. 부자들이 땅을 넓게 갖고 자영농은 몰락해서 소작농이 되거나 뭐 노비가 되거나 이렇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특정한 인물들이 넓은 땅을 소유한 것 이것을 우리는 장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장원이 넓게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장원제가 나타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영농이 망했어요. 자영농이 망하면은 군대 누가 가요? 자, 요 체제는 자영농이 부병제에 따라서 군대에 가는 거죠. 근데 자영농이 망했으니까 군대에 갈 사람도 없겠죠. 그래서 군대에 갈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병제도 무너졌어요. 그러면은 땅 갖고 돈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장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 장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금옥도 해야 돼요. 돈을 주고 군인을 사야겠죠. 국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자, 그래서 돈을 주고 군인이 되는 직업군인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직업군인의 시대. 자, 이것을 우리는 모병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병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군인은 이제 뭐 의무가 아닙니다. 돈 받고 일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직업군인의 형식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직업군인이에요. 그럼 직업군인 돈 주는 사람이 최고죠. 이 돈을 국가의 황제가 다 주면은 황제를 따르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황제를 따르지 않겠죠. 옛날에 균전은 나라에서 준 거니까 군인은 당연히 황제에게 따라야겠지만 이제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나한테 돈을 주는 게 누구야? 우리 사령관님이야? 이러면 사령관 따라야겠죠, 그쵸? 그렇게 사령관을 따르는 군인들은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힘을 키운 사령관들은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그런 반란이 바로 이 알록산과 사사명의 난, 안사의 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사의 난이 일어나면서 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세금 제도는 안전하냐? 세금 제도도 그럴 리가 없겠죠. 세금 제도도 기본적으로 균전제에 기반한 건데, 균전제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땅을 비슷하게 갖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세금을 비슷하게 냈겠죠. 그런데 지금은 땅을 누군가는 많이 갖고 누군가는 안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비슷하게 세금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세금 제도도 바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자산의 정도에 따라서 세금을 조금 이렇게 다르게 거둘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세금을 두 번, 여름과 가을 두 번에 나눠서 거뒀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를 우리가 양세법이라고 부릅니다. 예, 양세법. 그래서 양세법. 자, 그래서 당나라의 전기와 후기를 살펴봤을 때 안록산의 난을 기점으로 해서 균전제와 조용조와 부병제에 입각했었던 국가가 장원제와 양세법과 모병제에 따라서 운영되는 국가로 바뀌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고 양세법은 1년에 두 번 재산의 그 많고 적음에 따라서 세금을 좀 달리 내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면서 시간이 갈수록 이 장원을 소유한 사람들, 돈을 가진 사람들의 힘이 세지고 황제의 힘은 약화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 사회가 오래 유지되지 못하게 됩니다. 오래 유지되지 못하게 되면서 이것의 모순이 이제 터진 게 이른바 황소의 난입니다. 황소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황소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9세기 말이에요. 875년인가 뭐 그런데 이 9세기가 되겠죠. 이 9세기 말에 이 일이 일어나고 이 일에 의해서 결국 당나라는 힘이 급속도로 약화되면서 907년에 나라가 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황소의 난과 이 황소의 난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자, 기억합시다. 이 절도사의 권한이 너무 세졌어요. 지방을 수비했었던 군대 사령관인 절도사들이 힘이 너무 세지면서 이들을 제어하지 못하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고 갑시다. 자,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좀 더 많이 하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에서
10세기 907년에 당나라가 멸망했다까지만 살펴보고 뒤에 당나라의 사회 문화 문화 파트는 좀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 과제로 넘겨 놓도록 할게요.